네, 안녕하세요. 어라운드 오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자, 오늘은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내용이 많진 않아요. 간단하니까 가볍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바스크립트에서 함수란 기본적인 블록 중 하나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함수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기능을 구현해 놓은 코드의 집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함수라고 하면은 뭔가 계산을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코드들로 이 기능을 구현을 해 놓은 그 자체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내용과 같은 어, 이 리스트를 통해서 선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에는 함수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괄호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요. 이 괄호 안에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해서 이 함수에서 사용될 그런 값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괄호가 이제 블록을 뜻하는 거죠. 이 영역 안에서 이제 함수를 이제 정의를 해주는 건데요. 그 안에서 이제 코드를 구현을 해주고 리턴을 통해서 이 함수를 통해서 나온 결과값을 다시 그 호출한 부분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제가 적어 놓은 이거는 함수의 구문을 이제 어떻게 선언을 하냐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이제 뒤에 내용을 보시면은 함수 표현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예시로 코드를 작성을 해왔지만은 함수에 이름이 부여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함수명 같은 거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함수 표현식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좀 더 간결한 표현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저렇게 정석적인 함수의 블록 형태로 이렇게 코드를 구현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표현식을 통해서 구현을 할 것인지 이거는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 거고요. 뭐 각각 이제 좀 약간 함수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간단한 그런 코드를 구현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합니다. 복잡해지면은 아무래도 블록 영역을 잡고서 구현을 해주는 게 저희가 가독성도 높일 수 있고 나중에 유지보수 할 때도 좀 더 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좀 더 축약된 이런 형태를 쓰게 되면은 코드가 좀 더 간결해지는 장점은 있지만은 그만큼 처음 이 코드를 보는 사람들은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불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참고하셔서 코드를 구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함수 표현식에서도 이름을 또 정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펑션하고 바로 괄호가 나오는 게 아니고 펑션 다음에 함수의 이름을 정해준 다음에 이제 코드를 구현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보통 이 함수 내부에서 이제 코드를 구현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있는 이 함수를 다시 호출하는 이런 재기적인 형태로 구현을 할 때 많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지금도 이 팩이라고 해갖고 이 함수를 내부에서 다시 호출을 했죠. 이러한 형태로 코드를 구현을 해야 할 때는 이름이 또 필요하니까 이렇게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금 빨리 지나왔죠? 근데 이 함수라는 게 정말 다양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렇게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작성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를 이해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딩 해보기도 있는데요. 이 코딩 해보기의 내용은 이제 이따가 코드를 한번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정리된 코드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직접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보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코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이 PPT로 돌아오지 않을 예정이라 코딩 해보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코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 변수를 우선 설정을 하시고요.
그 스코어 변수에 0점에서 100점 사이의 점수 아무거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getGrade 함수를 만들어서 스코어, 이 점수 변수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등급을 정한 다음에 리턴을 해주는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달받은 리턴, 우선 함수로 호출을 할 거잖아요. 이 함수로 호출한 결과값을 어떤 변수에 또 뭐 담든가 담지 않든가 뭐 그거는 알아서 해서 이제 콘솔에 출력하는 방식, 이런 코드를 한번 스스로 작성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등급을 이제 정한다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시 코드로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으로 해서 각각 A, B, C, D를 이제 리턴을 하게끔 해놨고요. 그 이하는 F로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뭐 얼추 머릿속에 이제 코드를 어떻게 작성해야겠다, 이게 이제 나오시는 분들은 함수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코드들 보면서 이해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해야겠다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로 들어왔고요. 자, 코드 요번에는 제가 베이직 자바스크립트 밑에 펑션하고 s를 좀 두 개를 붙였어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예약어로 펑션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s를 두 개를 붙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펑션 스테이트먼트, 그리고 펑션 익스프레션에서 펑션 구문과 펑션 표현식에 대한 내용을 두 개로 구분을 해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코딩 해보기는 이 펑션 example.js 파일에 담아놨으니까 제가 본문에 공유해드린 GitHub 레포지토리 들어가서 내려받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펑션 스테이트먼트부터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콘솔 로그였고 뭐 줄을 쭉 그어놨는데 이걸 기점으로 해서 구분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펑션하고 sum 이제 합계죠. 그리고 left랑 right라는 매개 변수를 받고 블록 처리 중괄호를 쳐줬고요. 그리고 return하고 left 플러스 right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말은 이 펑션 이제 함수 sum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는데 left랑 right라는 값을 받고 그 값을 더한 그 결과값을 리턴을 해주는 그런 함수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콘솔 로그 해서 sum, 이 함수 호출했죠. 거기에 1하고 3을 넣어서 left에는 1, right에는 3을 넣어주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콘솔 로그를 찍었을 때 결과값으로는 4가 나오겠죠. 여기서 더해준 결과값이 반환이 되니까요.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인티저 타입의 이제 변수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객체 형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른 예시를 갖고 왔습니다. 자, function 하고서 my function 해서 object 해서 이제 뭐 객체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을 선언을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저는 여기에 object.name은 플래처다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객체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 객체 안에는 name이 들어갈 거고 이 name엔 플래처라는 이름을 넣어줄 거다를 이제 정한 거고요. 자, let a man이라는 객체를 선언해서요. 중 괄호를 쳤죠. 그래서 이 객체 안에는 name과 age라는 값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초 man이라는 곳의 이름은 around hub studio가 들어갔고요. age에는 90이라고 넣어놨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aman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은 name과 age의 값이 이제 보여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y function 해갖고 위에서 선언한 이 함수로 호출해서 이 aman을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위와 같이 똑같이 출력을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결과값이 바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내려보면은
우선은 여기 맨 위에 1 더하기 3 해서 여기 결과값 4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name 해서 around of studio age는 90인데 여기에 이제 플래처로 바뀌어서 이름이 바뀐 것을 이 함수를 통해서 이름이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얼추 이 정도만 봐도 이제 이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이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 표현식입니다. 함수 표현식도 이 줄을 기점으로 해갖고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let sum 해갖고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고요. 그 이후에 바로 이제 function이 나와서 함수를 선언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근데 함수에 이름이 없죠. 이름 없고 바로 괄호로 매개 변수를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left와 right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괄호 지금 줄 바꿈이 안 돼 있어서 약간 보기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이러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left와 right를 다시 더해서 리턴해주고 하는 그러한 함수 표현식을 하나 생성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let result 해서 결과값 받는 변수 선언하고 sum이라고 해서 이 변수를 호출을 했습니다. 자, 함수 표현식을 선언을 이렇게 사용을 할 때는 이 변수명 이 이름을 갖다 써서 차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하고 3을 넣어주면은 이 펑션 left와 right에 1과 3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뭐 이해하는 방법, 이해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구나라고 해서 이거는 머릿속에 주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result 이거를 결과값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똑같이 left와 right가 더해진 4 값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 예제입니다. 자, let 해서 factorial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하고 자, function 하고 이름을 이번엔 정해줬어요. factorial의 줄임말로 그냥 fac이라고 지어놨고요. 그 다음에 매개 변수 n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return 한 다음에 여기 사망 연산자 들어갔죠? 저번에 다뤄드렸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매개 변수 n이 2보다 작은지 이거를 판별을 해서 작다면은 1을 반환을 하고요. 아니라면은 n 곱하기 팩토리얼 n-1을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팩토리얼이 여기에 이 함수 이름이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호출하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5를 넣었는데요. 5를 넣었을 경우에 맨 처음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만 보면은 자, 5는 2보다 작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호출되는데 그러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4가 들어간 이 fact 함수를 다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4는 2보다 작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5 곱하기 4 곱하기 fact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되는 자, 마지막 가면은 이제 팩하고 여기에 1이 결국에 올 거니까 여기 마지막에 1이 반환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길어서 돋보기 가려지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콘솔 로그를 계산을 한 결과값은 이걸 곱한 120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팩토리얼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예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멀티플이라 해갖고 곱하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함수 표현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 멀티플 하고 A, B 매개 변수 A, B를 받았죠? 근데 여기서는 특징적인 거 자, 펑션이라는 예약어를 쓰지 않았어요. 펑션이라는 키워드가 없어도 이 매개 변수에 이
화살표를 사용하고 중괄호를 쳐주게 되면은 이 매개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A, B는 자, 멀티플이라는 걸 이제 호출을 하고 괄호 치고 3하고 4 해서 A, B에 각각 값을 넣어주게 되고, 그러면은 이 A, B는 저절로 이 중괄호 안으로 들어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값은 3 곱하기 4 해서 12가 되겠죠. 그래서 12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출력된 거 보시면은 아까 위에서 언급드렸던 결과값들 제대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함수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모두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제가 지금 예시로는 거의 인티저 타입만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타입을 사용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정확하게 이 함수라는 개념이 주입되지 않았다면요. 그렇지만 뭐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사용하면 된다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한번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 function example.js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면은 자기가 작성한 코드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5초 후에 이 파일을 한번 열어서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잠깐 일시정지 해 놓으시고 한번 코드를 작성을 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미리 이 코드를 보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번 보시는 이제 코드를 해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 해서 함수를 선언을 하고요. getGrade라는 이름을 정해줬고, 자, score라는 매개 변수를 받습니다. 자, 그랬을 때 if score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이렇게 잡아놨고요. 각각 그래서 return A, B, C, D를 넣었고요. else 위에 있는 조건이 모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return F를 한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어 상수를 만들어서 86점을 부여해 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 getGrade 위에 만든 이 함수를 호출을 해서 이 스코어를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 결과값이 여기에서 뭔가 하나가 이 그레이드로 들어오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86점을 이제 넣어놨으니까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B가 돌아와서 이 콘솔 로그에서는 B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B가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내 힘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함수에 대한 이해는 다 됐다고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함수라는 거는 활용 자체가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함수를 전부 이해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함수를 작성을 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실력이 들어 좀 더 복잡한 과정의 로직을 함수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우선 저희는 여기에서 만족을 하자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은 꼭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